주식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의 자기 자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기업의 주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다. 근데 이것은 쪼개져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에서 주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주라는 것이 있고 우선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주식은 요 보통주를 의미합니다. 커먼 스탁이라고 부르고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적인 일반적인 주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식을 우리는 보통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보통주에는 주주의 권리가 명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리를 꼽자면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고 두 번째, 의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현금 흐름권, 캐시 플로우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이제 가늠하는 그 가르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처음에 채권을 내가 투자자로서 샀을 때 정해진 원금을 언제 돌려받고 그때까지 매년 혹은 매 기간마다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겠다라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식에는 그러한 정해진 것은 없어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무조건 뭘 받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로 우리가 많이 이익이 생기면 너희한테 그 이익을 돌려줄게 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당은 첫 번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이익을 이제 나눌 때 주주들한테 이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배를 하는 개념이지 이것을 지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채권의 이자는 이표는 그 재무제표 회계상으로 이자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배당은 그렇지 않고 손익계산서를 쭉 계산해서 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그 순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먼저 계산하고 순이익이 남았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는 거라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법인세 계산 전에 계산하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 비용이 생기면 이표가 생기면 법인세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제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당은 기업으로부터 주주가 투자자로서 받은 돈입니다. 근데 이때 기업은 이미 법인세라는 것을 냈어요. 하지만 주주는 다시 그 법인세에서 기업으로부터 다시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주주 입장에서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당으로 오면은 다시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떼게 된다.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이 한번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주주가 다시 배당 소득세를 또 낸다. 하지만 그것을 불평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가상의 주민등록을 줬다라고 했죠. 이제 법인이라는 인격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너도 법인 사람이니까 돈을 내라, 세금을 내라라고 이제 그런 논리가 적용돼서 세금을 낸 것이므로 이제 그것을 꼭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열받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주의 권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권리는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1주 1투표를 할 수, 1인 1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사사건건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생을 살아야 되니까 바빠요.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매년 주주총회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사장을 임명한다, 우리 회사의 CEO를 임명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투표를 받은, 선택을 받은 경영자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마치 대통령처럼 이 기업의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의결 권리를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을 지배를 할 수 있는, 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권리다 해서 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투표를 반드시 해야지만 기업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경영자와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임명하고 자르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업과 다른 기업을 합치는 인수합병에 대한 일 이제 등등은 반드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야지 대통령의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아무나 갑자기 나 대통령 할래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 투표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참여할 때, 선거에 참여할 때,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 본인도, 전직 대통령도 한 표고요. 국회의원도 한 표고, 잘 나가는 이재용 회장도 한 표고, 어떤 연예인도 한 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회사에서는 비슷한 원리로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주주 한 명이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걔는 한 투표를 할 수 있다. 한 주주가 1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0번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요 자본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자본주의는 돈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업에서 투표를 할 때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한 주마다 한 주식마다 동일한 하나의 의결권, 하나의 투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금의 돈을 가지고 한 주만 샀다 하더라도 나 또한 주주로서 동일한 권리를 비례해서 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한다. 그러면은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면 그런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은 그 기업은 주식을 통해서 앞으로 자금을 도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한 주 사게 되면은 나 무시당할 게 뻔한데 내가 왜 이 주식을 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기업이 발전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일종의 진화예요. 기업들은 그냥 자기 좋다고 멋대로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 기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이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예요.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꾸로 돈이 적은 사람도 우대를 해야지 자기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미국의 유명한 그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만약에 너네가 안 그러면은 이 사회가 무너져서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소수의 부자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로 된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마치 프랑스 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돈을 걷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을 빈부격차를 줄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조그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 주식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조그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존중하기 위해서 투자자도 존중하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한 권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요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을 통해서 모든 주주한테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느냐? 특별한 주식이 생깁니다. 우대가 생기고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일주일 의결권 원칙의 약간의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새로운 주주가 돼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최초 공개, 이제 영어로 하면은 Initial Public Offering 해서 IPO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이 IPO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장이라는 것은 장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주식을 이 한국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없었지만
이 기업 최초 공개를 하고 난 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누구든지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더라도 영원히 이 기업의 주주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하면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기고 나는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매우 편해진다.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받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처음에 스타트업이다가 벤처 회사다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은 반드시 꼭 이 기업 최초 공개를 통해서 한국거래소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기업을 만든 창업자 그리고 창업 멤버들 그리고 최초의 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 금융회사들 투자를 해준 금융회사들만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장을 하면서 외부의 우리들과 같은 누구든지 이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투자자들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상장을 하기 전에는 얘네가 10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든 말든 자기네끼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이후에는 얘네들 전체 새로운 투자자들, 주주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한 15%밖에 안 되고 얘네가 85%가 돼요. 그러면 상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태클을 걸 놈이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된다. 왜냐? 얘네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줬고 그래서 얘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특히 이 창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 좀 불만이 생겨요. 야, 내가 특히 내가 지금까지 이 기업을 우리 아름다운 나의 이상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기업 최초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것까진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나한테 간섭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얘네들끼리 짝짝꿍을 해서 이 창업자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60% 투표를 받으면 여기서 새로운 경영자를 뽑아서 너 나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되게 원통하겠죠. 자기가 만든 기업인데 자기가 거꾸로 쫓겨나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복수 의결권이다. 그래서 이 복수 의결권은 이 창업자한테 특별한 주식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보통주인데 너의 보통주는 1주당 1투표가 아니라 1주당 10투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숫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창업자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부 투자자가 9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이 창업자의 지분, 이 창업자의 퍼센테이지는 총 1000분의 100. 그래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투자자들 중에 500표를 모아오면은 얘를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복수 의결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의 이 100주는 1주당 10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투표권으로 따졌을 때 이 100주에 대해서는
10개의 투표권이 있고 나머지 이 900개에 대해서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창업자는 요 100 곱하기 1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보면 1900분의 1000.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52.63%가 됩니다. 이거는 52.63%. 그러면 나머지 이 투자자가 아무리 이 900명이 똘똘 뭉쳐도 이 100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네가 다 합쳐도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창업자가 주주총회 투표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거를 이런 벤처 회사 중에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 회사가 바로 구글이에요. 이제 구글이 2004년에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4년에 상장을 하면서 그 구글의 창업자 대표자 두 명이 누구냐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랑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 금융권에 대한 반감이 셌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금융권의 그런 논리, 무조건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르게이 브린이랑 이 레리 페이지 이 두 사람은 자기네의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일 이후에 미국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 회사들이 구글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복수 의결권,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지금 느끼겠지만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챗 GPT를 이제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도 처음에는 민간 자선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기관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그 공공기관처럼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지 않아서 야,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제 이거를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주식 회사로 바꾸게 되거든요. 오픈 AI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 투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 챗 GPT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원칙을 도입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세상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여러 나라들은 지금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벤처 회사들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벤처를 시작하는 창업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길에서 기껏 회사를 키웠는데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복수 의결권을 도입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원래부터 복수 의결권이 있었고 영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복수 의결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벤처 기업법을 개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벤처 회사는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이 무조건 안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너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기 싫어지겠죠. 왜냐하면 맨날 돈 많은 사람들 맘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의결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특별한 벤처 회사들, 이제 특이한 상황에 있는 이 벤처 회사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자. 그리고 이제 벤처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대기업이 되면 그 복수 의결권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수 주주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도록 이제 제도를 좀 바꿔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이에요. 근데 이 우선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적인 주식입니다. 좀 다른 주식이에요. 이 왜 우선주라고 부르느냐? 보통주보다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우선 받기 때문에 먼저 돈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주는 배당을 하는 게 중요한 배당에 초점을 맞춘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을 얼마치 앞으로 꼭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채권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채권에서 이자를 꼭 줘야 되는 것처럼 우선주에 대해서는 기업이 최소한의 배당을 약속한 대로 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대신 단점도 있어요. 만약에 이 우선주가 배당도 주고 그 다음에 투표도 하고 이러면은 배당도 더 많이 주고 투표도 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보통주 주식보다 무조건 좋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우선주 사지 왜 보통주를 사겠어요? 보통주를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있지만 그 대신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투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아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이 된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금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삼성전자를 치면은 두 개가 뜹니다. 이제 이거는 세 번째 거는 삼성 이 채권이니까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게 주식, 보통주, 두 번째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보통주 주식과 우선주 주식 모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래서 가격도 달라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현재 가격은 48,550, 삼성전자 보통주의 가격은 59,100.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대.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해봐야겠다라고 검색해 본 다음에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살 때 야, 이 주식은 싼데? 해서 이걸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 아니라 우선주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